세계 2위 경제대국의 최상위권 학생이 작고 만만하게만 봤던 그 나라에서 단 3일 만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린 모든 걸 안다고 믿었던 그들의 자만이 산산조각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온 차오미라고 합니다. 베이징 백일중학교 과학영재반에서 반장을 맡고 있죠. 아버지가 IT 대기업 임원이라 어려서부터 엘리트 의식이 강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정말 창피할 정도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입니다. 작년 11월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가 바뀌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으로 간다.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들 모두 멍한 표정이었어요. 일본 도쿄대학 견학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우리보다 뭐가 더 나은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진심이었어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저희는 그 나라의 최고 영재들이잖아요.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3월에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도 별 기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줄을 서는데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중국 공항에서는 새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시끄러운데 여기는 조용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변기에서 음악이 나오고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24시간 무인 편의점을 본 거예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데 모든 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셀프 계산대, 로봇 청소기, 자동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저희 친구 장샤오밍이 그러더라고요. 차오미,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저는 여전히 자존심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중국이 더 크잖아. 규모가 다르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말이었어요. 크기와 기술의 완성도는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계속 비교하고 있었어요. 도로가 깨끗하고 교통신호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도 놀라웠지만 여전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달랐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희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베이징 지하철과 비교하면서 별거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먼저 안내방송이 정확하더라고요. 2호선 열차가 2분 후에 도착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2분 만에 왔어요. 베이징에서는 대충 5분이라고 해놓고 10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거예요.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타더라고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일 놀란 건 화장실이었어요. 지하철역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했거든요. 휴지도 넉넉하고 비누도 있고 심지어 로션까지 비치되어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도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통화를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더라고요. 저희 가이드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통화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생각해요. 그때 친구 장샤오밍이 저한테 속삭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네. 저는 아직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놀라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익대학교역에 내렸어요.
홍대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밤 10시 넘으면 여자 혼자 다니기 위험한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심지어 새벽 1시, 2시까지도 사람들이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도 치킨을 시켜 먹어봤는데 배달이 30분 만에 왔어요. 새벽 1시에 주문했는데도 뜨거운 상태로 배달되더라고요. 배달기사 아저씨도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이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거였어요. 홍대에서 본 또 다른 놀라운 것은 24시간 카페들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대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각자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질서정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일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가볼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 학생들을 만나보세요. 그 말을 듣고 조금 기대가 되었어요. 과연 한국의 영재 학생들은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베이징에서 항상 1등만 해온 제가 한국 학생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다음 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과연 한국 영재들이 우리보다 뭐가 나을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먼저 건물 자체가 놀라웠어요. 최신식 실험실, 3D 프린터가 즐비한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들이 복도를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담당 선생님이 저희를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수학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각자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이건 AI 맞춤형 학습 시스템이에요. 각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문제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한 학생은 기초 문제를, 다른 학생은 고난도 문제를 동시에 풀고 있었거든요. 베이징에서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영어로 말을 걸었거든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죠. 혹시 이 문제 같이 풀어보실래요? 미적분학 응용 문제였는데 그냥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건축물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설명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항상 1등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생활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학생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 다리의 하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다리를 만들 수 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학을 그냥 문제 풀이로만 생각했는데 이 학생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보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학생 동아리 활동을 구경했는데 더 놀라웠어요. 로봇 동아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었고 창업 동아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진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저희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앱이에요. 저희가 직접 개발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걸 만들다니. 베이징에서는 입시 공부만 했는데 여기 학생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토론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주제가 인공지능 발전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었는데 학생들의 토론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단순히 찬성, 반대가 아니라 윤리적, 철학적 관점까지 다루고 있었거든요. 저도 토론에 참여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자신 있었어요. 중국어로는 항상 이겼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토론하니까 제대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학생들의 논리가 정말 탄탄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공부는 그냥 암기였구나. 진짜 사고력을 기르는 공부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하교할 때쯤 한국 학생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 내일도 시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요. 중국 교육 시스템도 궁금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는데 이 학생은 진심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장샤오밍이 저에게 속삭이더라고요. 샤오미, 우리가 우물 안개구리였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등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 공부가 뭔지 오늘 처음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셋째 날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견학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실리콘밸리라니 좀 과장이 심하네. 하지만 판교에 도착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본사 건물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집합체였거든요. 네이버 본사에 들어가자마자 안내해주신 직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기술을 만들 때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이었어요. 화면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음성만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실제로 시각장애인 직원분이 시연해 주시는 걸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기술 하나 개발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돈이 되지 않아도 사람을 위해 기술을 개발한다니. 제 아버지가 IT 대기업 임원인데 항상 수익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이런 휴머니즘은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본 건 치매 환자를 위한 IoT 서비스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어요. 개발자분이 설명해 주시는데 눈이 촉촉해지시더라고요. 제 할머니가 치매셨거든요. 그때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개발했어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술에 이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다니. 오후에는 작은 스타트업에 갔어요. 20대 청년들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앱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소리를 진동과 불빛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었어요. CEO인 청년이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해요.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성적과 돈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목적이 뭐였나? 그냥 1등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공부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였구나. 넷째 날 저녁, 홍대에서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일상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본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먼저 놀란 건 야식 문화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이 혼자서도 편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베이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희를 치킨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다는 게 정말 신선했어요. 중국에서는 술과 음식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어 먹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치맥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죠.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학생이라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는 자체가 신기하고 치킨이 정말 맛있었어요. 새벽 1시에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배달 앱을 깔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음식이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거예요. 장샤오밍이 반신반의하면서
피자를 주문해봤어요. 설마 진짜 30분 만에 올까? 그런데 정말 30분 만에 왔어요. 새벽 1시인데도 뜨거운 상태로 배달되더라고요. 배달기사 아저씨도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홍대 근처 PC방에 가봤어요. 중국에서는 게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e스포츠가 진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PC방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프로게이머들이 연습해요.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게임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구나. 롤드컵 같은 대회는 정말 올림픽 같은 분위기였어요. 저녁에는 카페 문화를 체험했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카페에 갔는데 정말 다양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곳, 심지어 회의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어요. 제일 놀란 건 24시간 스터디 카페였어요. 새벽에도 대학생들이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각자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여가를 즐길 줄 아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는 공부 아니면 죽음이라는 분위기였는데 한국에서는 삶을 즐기면서도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장샤오밍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계속 속이 불편했는데 그날 아침에 급성 위염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참으면 될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는 아파도 대충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샤오밍이 정말 심하게 아파하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상황을 보시더니 바로 행동에 나서셨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좀 의외였어요. 그냥 가이드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김 선생님이 택시를 불러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어요. 강남에 있는 병원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접수를 하는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샤오밍이 중국어밖에 못해서 걱정했는데 김 선생님이 통역해 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급성 위염이네요. 한국 음식이 맵고 자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며칠 약 드시고 죽 같은 음식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의료비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은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중국에서는 병원비가 정말 비싸거든요. 그런데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장샤오밍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신 거예요. 중국어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책임지고 잘 돌봐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그냥 업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김 선생님이 죽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장샤오밍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서요. 죽집 사장님도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특별히 맵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학생이 아프다고요? 그럼 정말 순하게 끓여드릴게요.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가 봐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장샤오밍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차오미, 김 선생님이 진짜 가족같이 대해주시더라. 이게 오버가 아니라 진심이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김 선생님이 숙소까지 와서 장샤오밍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약도 제 시간에 먹었는지, 죽은 잘 드셨는지 물어보시면서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구나. 이런 나라가 정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DMZ 투어를 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 공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이 아직도 분단국가라는 것, 70년 넘게 휴전 상태라는 것. 중국에서도 배웠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달랐어요. DMZ에 도착해서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바로 저기가 다른 나라라니.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져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에 갔습니다. 거기서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전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부산 피난민 할머니 증언을 들었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희망적이시더라고요.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중국도 빠르게 발전했지만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더 감동적인 건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니. 저녁에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 대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 대학생이 말하더라고요.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때를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신력이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장샤오밍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발전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힘이었구나. 그런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거든요. 오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통 한옥들 사이로 현대적인 카페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600년 된 한옥에서 최신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한국 학생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과거를 버리지 않고 미래를 만든다.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중국은 발전하면서 많은 전통 건물들을 부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습니다. 한옥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적인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구나. 저녁에는 한강공원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치킨과 콜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기술도 대단하고 시설도 좋지만 결국 사람이 답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해줬거든요. 서울과학고 학생들, 판교 연구원들, 김 선생님, 심지어 길에서 만난 시민들까지.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옥마을의 따뜻한 불빛과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함께 보이더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구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중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좋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던 제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장샤오밍은 정말 울더라고요. 김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저도 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처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거 정말 부끄러워요. 김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직접 와서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더 크게 남아 있었어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한국에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1등만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놀라시더라고요. 그동안 성적만 자랑하던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요. 지금도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배움이 뭔지, 사람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기술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과거와 미래를 조화시키는 지혜가 있는 나라였어요. 정말 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우연히 한국으로 온 수학여행 덕분에 한국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은 차오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만은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